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제주 외국어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파견교사를 했던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요, 가장 기본적인 올해 입시인 2022 대학 입학 전형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2022 대학 입학 전형을 이해하는 첫걸음, 그리고 2022 대학 입학 전형 주요 특징, 그리고 고3이지만 잘 모르겠는 학생부가 뭐고 내신과 수능이 어떤 건지를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바뀌는 수능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2022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바뀌는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 대학 입학 전형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올해 대학 입학 전형 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시가 시작으로 그 다음 정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수시 모집은 보시다시피 원서 접수가 9월 둘째 주 9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이 중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일 이상을 3일만 쓰는 대학이 있고요. 아니면 그 기간 전체를 원서 접수 기간으로 쓰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기간은 9월 15일부터 접수가 끝난 다음부터 12월 15일까지고요. 이때 전형 기간이란 대학별로 면접, 실기 그런 전형을 치르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발표는 2021년 12월 16일까지 대학별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등록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 경우에는 이제 가등록이라고요. 등록금 전체를 내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온라인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대학별로 10만 원, 어느 정도 그 일정 금액을 저 여기 등록하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 기간은 2월에 이제 그 등록금을 등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정시 모집은요, 원서 접수는 올해 마지막쯤인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해를 넘겨서 2022년 1월 3일까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3일만 쓰는 대학이 있고 아니면 3일 그 기간 전체를 원서 접수 기간으로 쓰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별로 하나씩 접수를 할 수 있는데 각각의 기간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발표는 2021년 2월 8일까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시와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조금 일찍 발표한 대학이 있고 아니면 마지막까지 이제 2월 7일, 2월 8일까지 이제 발표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각 대학별로 여러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원서 접수했던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해야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일정입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학생들은 당연히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9월 초에 이제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은 모교에서 접수해도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마 따로 주어진 기간 동안 접수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은 11월 18일 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채점은 이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성적 통지는 12월 12일 금요일 날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아까 간략하게 이제 표로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크게 수시, 정시, 이제 아까 설명드리지 못했던 추가 모집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 입학 방법이 이제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9월 모집하는 이제 전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합격은 당연히 이제 12월 달에 아까 말했듯이 12월 달에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시 원서 접수는 총 6개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하지만 학생마다 7개, 8개 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시 6개 모집 제한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고요. 일반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총 최대 6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합격자는 이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시에 등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수시에 합격을 했다면 정시 모집에서는 원서 접수를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요, 이제 자기가 이제 수능 성적을 받은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12월 30부터 1월 3일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 때는 아까 6번이라고 했지만 정시는 이제 가나다 총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총 3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합격해서 등록을 하면 이제 지금 바로 다음에 설명할 추가 모집에는 이제 지원이 불가하고요. 이제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이제 추가 모집 때 이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은 어떤 경우냐면요. 원래는 수시와 정시 이걸로 끝나는데 대학별로 수시 모집도 하고 정시 모집도 했는데 학과별로 이제 모자란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했지만 이제 등록을 안 해버리면 뭐 1명, 2명, 3명, 뭐 10명이 이제 펑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학별로 이제 정시 모집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대학별로 입학처에 자기네가 이제 추가 모집을 합니다라고 이제 올립니다. 각 학과별로 몇 명 뽑습니다. 이제 이거 올리면 이제 그 추가 모집 기간에 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시에 합격을 했다면 이 추가 모집에는 이제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없고요. 정시 모집에 합격은 했으나 등록을 하면 추가 모집 때는 안 되는 거고 등록을 포기했다면 추가 모집 기간에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수시 원서 모집 총 6번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몇몇 학생들은 6개가 아니라 7개, 8개, 9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시 6회 제한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6회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학, 그리고 지스트, 디지트, 유니스트, 카이스트,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이렇게 수시 6개 지원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6회 공군사관학교와 경찰학교는 이제 6월 달에 원서 접수를 이제 시작해서 7월 달에 이제 1차 시험을 보고요. 수능이 아닌 1차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지스트, 디지트, 유니스트, 카이스트는 보통 이제 자연계열 학과를 원하는 이제 애들이 쓰는 그 대학인데 이 대학들은 아까 수시 접수 기간에 똑같이 이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대학들은 6회 제한 예외 대학이라서 학생별로 어떤 학생은 6개만 쓸 수 있지만 그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6개가 아니라 뭐 7개가 될 수도 있고 8개, 9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모집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정시 합격자 미등록으로, 그러니까 수시 합격자 미등록으로 인한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2월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 인원 확정이라는 대학별로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그런 다음에 정시 모집을 하고 나서, 하지만 정시 모집도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등록까지 했는데 이제 다시 펑크나는 이제 학과별로 인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대학별로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로 모집하는 것을 추가 모집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지원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사실만 있으면 당연히 추가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합격한 사실이 아니라 합격했으나 등록을 안 한 경우, 아니면 등록을 했으나 등록을 포기한 경우는 추가 모집 시기에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입 전형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체계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수시, 정시 큰 틀에 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인 교과, 그리고 학생부 위주 중에 학생부 종합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위주인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위주인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기 위주가 이제 조금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실기 위주라면 대부분 다 읍미체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기 위주의 특기자 전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영어, 언어 쪽 특기자, 아니면 수학과학 특기자 이렇게 이게 있으니 이제 참고 바라시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 위주, 이제 수능 위주지만 이제 읍미체 정시인 경우에는 실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나서 각각의 그 전형 기간별로 이제 실기를 보는 어떤 대학이나 학과가 있음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시, 정시 주요 전형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제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그리고 정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은 수시고요. 정시는 이제 수능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이제 이름에 나왔다시피 교과 성적이 당락의 절대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이제 그 자기네가 이제 교과 전형을 뽑았다면 이제 각 대학별로 평균 아니면 뭐 75% 컷 아니면 뭐 80% 컷 뭐 대학별로 이제 거의 마지막 컷까지 공개하는 대학이 일부 대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입학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못 찾겠다 그러시면은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거기에 대학별로 자기네 이제 전형별로 이제 입학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서 접수할 때 자기 내신이 이제 작년 결과 대비 어느 정도의 분포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대학 어디가에 대학별로 공개하는 결과를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인 경우에는 그 학생부 교과에서 주요 대학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최저 충족 여부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 특징 중에 하나가 충원 합격이 많습니다. 이때 충원 합격이란 뭐냐면 10명, 처음에 10명을 뽑겠습니다 했는데 10명이 아니라 합격 인원이 뭐 20명, 30명, 뭐 50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합격한 인원이 이제 다른 대학도 이제 합격해서 이제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순서 점수별로 그 밑에 순서별로 이제 계속 합격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충원 합격이 많은 전형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건데요. 뭐 마지막 부분 주목해 주십시오. 뭐냐면 올해 서울 주요 대학에서 교과 전형 신설됨을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주요 대학, 그러니까 주요 대학이란 표현이 조금 뭐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가장 많이 원하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 없다가 새로 신설된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 기존까지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요. 올해 조금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란 게 뭐냐면 교과 성적을 당연히 보고요. 이 본다는 말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처럼 뭐 4.1, 뭐 2.1, 1.0 이렇게 점수화해서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교과 성적을 보고 이 학생이 얼마나 이제 그 교과목에서 수행을 하고 있나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어떤 학습 활동과 결부시켜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까지 결부된 전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일부 대학에서 수능 체제가 걸려 있는 대학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실시 유무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은 이 논술 전형이 특히 재주 학생으로 따지면 논술 전형에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선생님들이 논술 전형은 조금 어렵다 이런 조금 학생들에게 조금 알리거나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하지만 미리부터 논술 전형은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논술 전형도 이제 학생 개개인별로 할 수 있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논술 전형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논술 전형의 특징이 이제 계열별 논술이 있는데 논술 전형 특징이 좀 재학생보다는 이제 졸업생, N수생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높은 경쟁률이 높은데 이제 교과처럼 충원 합격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충원 합격이 많지가 않냐면 각 대학별로 논술 전형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은 모든 대학이 뽑아서 충원율이 많이 돌지만 논술 전형은 이제 몇 개 대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충원율이 이제 적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참고하시고요. 올해 작년까지 있었던 전형 중에 적성고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가천대학,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이 있는데 그 대학이 이제 적성고사가 폐지되면서 적성고사가 아니라 이제 논술 전형의 이름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대학별로 논술 전형이 새로 신설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논술 전형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이제 반드시 이제 어떤 모집 인원 변화라든지 그런 걸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인데요. 정시는 이제 이제까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수능 성적이 절대적입니다. 수능 성적이 100%인 대학이 많고요. 뭐 수능 성적이 90%, 비교과가 10%인 대학이 있는데 이때의 비교과란 뭐 학교에서 활동 이런 게 아니라 봉사활동 그리고 뭐 출결 점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교과를 만점으로 처리한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출결이라든지 봉사활동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부분만 만점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나 출결을 이제 몽땅 처리해서 이제 만점으로 처리한다든지 하면 결국에는 수능 배포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정시에서는 수능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N수생, 즉 졸업생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몇몇 언론에서 나왔듯이 수능에서 이제 합격 분포를 보면 재학생 비율보다는 이제 졸업생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수시에서는 졸업생보다는 재학생 비율이 훨씬 많고요. 이제 이런 전형 특징들이 있으니 이제 참고 부탁드립니다.